2부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왕설량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코스닥은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 초반과 비슷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제보다 3포인트 빠진 188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 삼성전자가 0.8% 조정이 나오네요. 102만 8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지금 화면상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있는 종목들이 일제 조정인데요. 비교적 차 관련주들의 조정폭이 좀 큽니다. 기아차가 2% 이상 조정받으면서 6만 7천원 선으로 내려왔고요. 현대모비스도 1%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주가 최근에 강했는데 LG화학이 오늘도 오릅니다. 0.14%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1% 이상 오르면서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주의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어제 7% 올랐던 신한지주는 소폭 하락하면서 0.3%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그래도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KB금융도 0.2% 정도 소폭의 조정이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강한데요. 0.3% 오르면서 25,600원 선 회복을 했고요. 반면에 IT주가 대부분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상태인데 LG전자와 LG가 나란히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0.6% 하락이고 S-오일이 1% 이상 상승인데요. 오늘 국제유가는 다시 오르면서 1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오른 522로 장을 출발했고요. 시초가보다는 다소 조정을 받았는데요. 519포인트로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강한데요. 올해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으면서 2.9% 상승 37,25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 밖에 다음과 CJ5쇼핑은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메디포스트가 1.9%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영골 재생 줄기세포 치료제 출시 지연설에 어제 4%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0.2%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2% 시장 대비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군요. 포스코 ICT도 1.2% 하락세입니다. 반면 SK 브로드밴드와 포스코 캠텍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의 등락이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네오이지 게임즈가 0.2% 상승, 차바이오엔이 3% 가까이 오르면서 12,300원 선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봤는데요. 오늘 시장은 그렇게 재밌지는 않네요. 코스피 시장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건지 수급과 함께 업종별 특징 짚겠습니다. 홍 팀장님. 일단은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은 지금 1900선이 굉장히 좀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물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번에 그 구간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긴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올리는 매수세와 일단은 매도세가 일단은 싸우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의 매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거래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물량을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다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이 빠진다고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밀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자연스러운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지금 외국인의 지금 선물 매수 계약에 따라서 일단은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 계약수가 얼마만큼 좀 증가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후장 가서 2,000계약 이하로 좀 줄어든다라면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뭐 추가적인 매물 부담보다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밑거리가 달리는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좀 계속된다라면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수에 좀 같이 좀 가담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투신과 특히 이제
증권 쪽에 대해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한 90전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한 9월 20전 지금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긴 하지만 환율이 뭐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일단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오전장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자연스러운 좀 조정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종별로 좀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고려아연 뭐 비철금속 업종이 상당히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종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들 종목들이 일단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흐름이 상당히 조금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급등의 측면이 있는 만큼 좀 가격 조정이나 기술적인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건 안 좋다. 하지만 현재 흐름은 굉장히 조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현대지수에서 4% 이상 급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00원밖에 지금 빠지지 않죠. 그다음 동국제강, 포스코, 그러니까 지금 철강 업종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갖고 계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유업종, SOE, SK이노베이션 상당히 쭉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특히 SOE 1.3% 상승을 하면서 일단 전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유가가 100달러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정유주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LG화학도 그렇고 호남석유도 그렇고 한화케미칼도 그렇고 아직까지 화학업종에 대한 수급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화학업종이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은행업종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종, 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일단은 기아차가 낙폭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뉴스가 나왔다라기 지금 특별한 뉴스가 나온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수급 상황이 좀 받쳐주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오후 시장에 조금 받쳐주는지, 하지만 현대차가 지금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땐 크게 부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이 상승폭이 좀 상당히 좋았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힘이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폭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유지가 된다라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오후장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로서 현물 쪽 7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상황 함께 짚을게요. 코스닥은 어제 좀 밀렸다가 오늘은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스닥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많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코스닥 지수가 그만큼 상승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놓은 이 부분, 그러니까 518포인트, 그러니까 518.45포인트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상승장으로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만약에 지지가 안 나오고 하향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 다시 이제 재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부분은 전망으로 이제 좀 좋은 부분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 이제 관련돼 가지고 실적 부분,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가 조만간 이제 기업들이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고실적 발표된 중소형 기업들 이제 위주로서 한번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별로 시장에서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은 중국주들이 어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인 와중에 이 중국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을 비롯해가지고 글로벌 SM 그리고 왈리 등등 차이나킹까지 모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그 외에 또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IT 업종이 이제 중소형 업종으로 이렇게 분류된 그 부품 업체입니다.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오늘 증시에서 이제 2.1%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유진테크가 다시 5일선을 딛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대비해 가지고 좀 2%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은 이 파미셀에서 줄기세포 공학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셔가지고 그 연구 성과를 같이 공유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겹쳐가지고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큰 보로 좀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4 이동통신주들도 지금 시장에서 2%대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수익 차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인의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셨는데요.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은 지수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1900선 안착이 중요하겠다 의견을 내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내는 종목에 주목하자 하셨습니다. 도보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이제 코스피가 19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텐데 이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맞겠다.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이시고요. HK스탁의 신은경 실장은 중국 지준율이 변수다.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 신용훈 연구원은 박스권 상단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셨네요.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정영훈 연구원 포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총 5가지 종목이 있으시죠? 종목의 변화는 없으십니다. 삼성카드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큰 변화 없고 삼양홀딩스 역시 산 가격 대비해서 0.4% 정도 수익을 내줍니다. 크루셜틱이 오늘장에서도 강한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2% 수익이 났고요. 그 밖에 강원랜드, 네오이즈 게임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용 대리 포트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가지 종목이 있으신데요. 넥솔론을 13% 수익이 났는데요. 계속 들고 가시고요. 나이백은 차익 실현을 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총 수익률이 5.8% 정도 났는데요. 옵트론텍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판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옵트론텍이 지금 7.5% 수익이 났는데 오늘장에서도 강하더라고요. 옵트론텍을 추가적으로 20% 매수를 하십니다. 매수가를 5,220원 주셨고요. 애플 납품 및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4가지 종목이 있으신데요. SFA가 15%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오송 LST 역시 5%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두산 인프라코어, 유니스는 오늘장에서도 두 종목 모두 3%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매수가 대비해서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됐고요. 유니슨도 매수한 가격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신용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신용훈 연구원은 일단 OCI 한 종목 10% 비중이 있으신데요. 매수한 가격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는 가격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나온 상태고요. 최용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옵트론텍을 신규 매수하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비중은 10%시고요. 매수가를 5,220원 주셨습니다. 실적이 기대된다 코멘트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은경 실장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신은경 실장은 3가지 종목이 있으신데요. 3종목 모두 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가 오늘장에서도 장중에 6% 이상 급등세인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1% 수익이 났고요. 후너스가 2.8%, 오셈 임플란트가 6% 이상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신은경 실장이 역시 두 종목 그대로 1위와 5위에 있습니다. 유비케어가 21%, 오셈 임플란트가 6%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박성일 전문가 SFA가 15%, 최용 전문가는 3위와 4위에 나란히 넥솔론과 옵트론텍을 올리셨는데요. 각각 13%, 7%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최용 전문가가 1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데요. 85% 누적 수익률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신은경 실장이 8%, 박성일 전문가가 2.5% 수익률이 기록 중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12자 포트 전략 시간에 박스권 상단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춰 주셨는데요. 오늘은 조금 주춤하기는 하는데 코스피가 머지않아 1900선 돌파를 하겠습니까? 예, 1900선은 큰 의미가 없는 지수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제 이제 유럽 신용 등급 하락은 묵은 악재라고의 악재 해소 과정이라고 지난 시황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는 중국의 손풍이 불어오며 지수를 박스권 상단을 향해 움직이게 만들었는데요. 중국은 자국의 GDP가 작년 4분기에서 8.9% 성장하며 지난해 GDP 성장률이 9.2%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1분기 11.9%를 고점으로 유럽 재정위기 심화와 미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위축으로 인해 7개 분기 연속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8.6% 수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소식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1800선의 강한 지지력을 재확인시켜준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박스권 상단을 향한 흐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시황이었습니다. 예, 중국의 기대감으로 지수는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1900선 돌파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종목들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이 계속 있다가 오늘 옵트론텍을 매수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예, 옵트론텍은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 필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800만 환소 이상의 고급 제품을 삼성과 애플 등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갤럭시 S3와 아이폰 5용 제품 공급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품에 한해선 세계시장 점유율이 40%를 넘는 등 독보적 1위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됩니다. 옵트론텍의 과거 실적을 살펴봐도 2009년에는 당기 순이익이 50억 원이었다가 2010년엔 75억 원, 2011년엔 1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등 꾸준한 실적 개선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예, 옵트론텍 매수가가 5,220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오늘 7%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거의 좀 많이 반납을 하고 5,300원대 거래가 됩니다. 이 가격대 함께 사보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예, 목표가는 충분히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시면서 접근하시기에 큰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예, 목표가를 7,000원 주셨군요.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지금 두 종목이 있으신데 비중이 20%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박스권 상단에 좀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적으로도 약간 좀 부담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향후에 또 탄력적으로 운용해 드리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현재 시각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국내 증시는 개장 후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 하락한 1891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5포인트로 낙폭을 더 키운 상태인데요. 188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7거래일째 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관은 295억 원, 외국인은 873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에 2.5포인트 상승한 522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1포인트 하락한 51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59억 원, 외국인은 역시 59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원 50전 하락한 1,144원으로 장 출발했는데요. 스페인 국채 발행 호조와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하락 압력을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내고 물량이 유입되고는 있지만 저점 결제 수요와 맞물리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는 90원 하락한 1,144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했던 삼성전자는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0.87% 하락한 10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3% 하락한 22만 8천 원에,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 3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5% 상승한 30만 2천 원에,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8만 1,400원에, KB금융은 0.76% 상승한 3만 9,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S-오일은 강보합권에서 11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전자는 약 1.5% 약세 보이며 7만 2,700원에, SK텔레콤은 1.5%대 강세 보이며 13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약 2.5%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3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는 1.85% 상승한 20만 3,900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1.56% 하락한 13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FA는 2%대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5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는 1%대 강세 보이며 3,380원에, 포스코캠텍은 강보합권에서 16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시제는 강보합권에서 6만 9,600원에, 네오이즈게임즈는 보합권에서 4만 1,1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차바이오에는 2.5% 강세 보이며 1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풍력주인데요. 업황 회복 기대감과 또 정부의 해상풍력단지 건설 계획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용현 BM은 상한가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1,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소재는 7%대 강세 보이며 11,650원에, 동국 SLC는 4.38% 상승한 4,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관련주인데요. 중국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중국 원양자원은 3.66% 상승한 5,940원에, 차이나킹은 2.49% 상승한 2,675원에, 중국 식품포장은 1.36% 상승한 2,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는 헬스케어주입니다. SK텔레콤과 서울대학교 병원이 설립한 헬스케어 합작사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유비케어는 6%대 강세 보이며 4,465원에, 인포피아는 1.44% 상승한 21,150원에, 인성정보는 1.7% 상승한 2,3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주입니다. 애플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전자교과서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교육과 에듀박스는 상한가까지 오른 모습이고요. 아이네스쿨은 13% 상승한 876원에, 능률교육은 7%대 강세 보이며 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방송됩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을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하락 반전을 했고요. 코스피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합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시장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세를 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도 사실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강한 강세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다시 처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연속성이 없으면 반등이 강하게 나오더라도 그것이 시장의 그 상승 반전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주가가 제대로 된 상승을 좀 하려면은 수급 주체들이 움직여야 되고, 수급 주체들이 지속적인 매수를 해준다면은 상황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다면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의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그래도 수급의 대응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저가 매수 형태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건 괜찮을 듯해요. 이번에도 뭐 사실 저번처럼 그렇게 똑같은 진행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술적 분석상 지금 시장이 수렴을 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좀 틀려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르게 상황을 개선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뭐 좀 복잡하게 드렸습니다만, 쉽게 말하자면은 저가 매수 대응을 좀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바닥 탈출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고 시장 상황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경계심을 완전히 늦추셔서는 안 되고요. 경계를 하면서도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닥 탈출 종목들이 많다 하셨는데요. 몇 종목만 언급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지금 대표적으로 바닥 탈출 종목으로 좀 언급을 드릴 수 있는 종목군이 역시 조선업종하고 그다음에 또 증권업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또 수주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또 그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라든지 부품 종목들도 지금 바닥 탈출 기미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역시 최근에 동양증권이라든지 또 어제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주에서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바닥 탈출을 좀 하는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강세를 띌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또 역시 최근에 고유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태양광 주식들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으로 가면은 바이오 관련주들, 특히 셀트리온이라든지 차바이오엔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의 주가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 쪽에 많이 좀 주목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업종 종목들 바닥 탈출하는 종목들이니까 저가 매수 가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제 최병곤 의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포트에는 변경이 없으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포트 내에서 변동성은 크게 없는 상태지만은요. 지금 소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포트에도 역시 바닥 탈출 형태의 종목으로 중첩되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STX 엔진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겠는데요. 지금 추천드린 가격대부터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오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STX 엔진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약 2%대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진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STX 엔진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며칠 전에 좀 강한 상승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유지가 되면서 잘 버티다가 다시 한번 또 매수가 들어오는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 종목들을 단숨에 수익을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좀 꾸준히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차익 실현을 하는 종목들도 보면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겠지만은 좀 지금은 아무래도 인내를 갖고 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주가가 한 번에 계속 연속적인 상승을 하기보다는 계속 유지가 되다가 돌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포커스를 잡으려면은 포인트를 잡으려면은 결국은 좀 기다리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차분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는 대응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병곤 의원님 오늘 포트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지금 시각이 10시 27분입니다.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지어야겠죠? 홍 팀장님, 네. 전략 짜주십시오. 일단 전일 외국인이 상당히 좀 많이 사줬죠. 예. 4,200억 정도의 순매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환율도 좀 급락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제 1,150원 이하 쪽으로 좀 떨어졌는데 일단은 모든 주변 여건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시장도 일단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지수 같은 경우도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환율이 안정되는 흐름. 일단은 주변 여건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고점을 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보다
시점보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항권 1900선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좀 언급을 드렸지만은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좀 돌파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매물벽이 상당히 좀 두터운 시점에서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한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다시 한번 지금 순매수해서 순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일단은 주목을 해보시자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특히 이제 기금도 그렇고 투신, 특히 이제 투신권에서 일단 일정한 방향성이 없는 지금 매매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지수가 오르면 매도하는 형국이 자꾸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크지 않나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신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현재로서 매물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클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팀장님 네. 방금 펀드 환매 얘기하셨으니까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 초에도 그렇고 펀드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환매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같은 네. 분들의 생각이 맞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1700 이하권 아니면 1800 이하권에서 들어가셨다면 뭐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현금을 갖고 계셔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기존에 뭐 2000포인트 이상 아니면 2200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두 분 모두,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사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위에 사셨던 분들이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1900선에 대해서 돌파가 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외국인의 지금 포지션이 급격하게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현물 매수가 다시 한번 좀 공격적으로 좀 바뀌면서 일단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이 4%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 여건이 바뀌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좀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쁘지가 않다라면 일단은 홀딩 관점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투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신보다는 다른 기관들, 뭐 특히 이제 증권이라든지 사모펀드,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쪽에 대한 좀 기대를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러한 시장 수급 변화가 급격하게 변동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 포지션이라든지 기관들의 포지션이 갑자기 매도 쪽으로 가지만 않는다라면은 대형주에 대한 추세 매매는 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조금 그런 시점이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지금 탄력이 굉장히 좀 둔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대형주는 가고 있지만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대형주에 대해서 상당히 돈이 안 들어오다가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쪽에만 자금이 몰리더니 이제는 대형주에 돈이 몰리면서 중소형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인데요. 일단은 기업이 좋다라면은 일단은 이런 단기적인 수급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보다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시면은 중소형주에 대한 수익도 충분히 좋게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중소형주에 대한 상승 탄력이 좀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대형주가 오르고 중소형주는 지금 죽는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말씀 들어봤고요. 왕설량 전문가도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역시 국내 증시가 1900선 돌파는 좀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증시를 봤을 때도 이 미국과 유럽이 최근에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고 그리고 중국까지 어제 급등을 보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4분기에 국내 그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작년 연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9.2%나 이 증가를 보였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플러스 또 이제 미국과 유럽 증시도 최근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1900선은 돌파하지 않을까, 안착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본다고 하면은 전 고점인 193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로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로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그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121선 그 전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121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그리고 또 60일선을 이제 상향 돌파를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증시도 불협화음이 이제 최근에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도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어제 상승의 이제 반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유럽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 유럽을 보실 때는 유럽 각 국가의 10년물 국채 만기 수익률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을 제가 세 개 국가의 이 만기 국채 수익률을 뽑아봤는데요.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6.46%로 이제 7% 넘게 올라갔던 이 국채 수익률이 6.4%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도 7% 넘게 상승했던 그런 국채 만기 수익률이 5%로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3.1%에 이렇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 추세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런 흐름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같은 경우 저가 매수세로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증시를 상승 견인했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뽑자고 하면 삼성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박스권에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0일선의 지지 여부와 그리고 110만 원의 그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이제 계속 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은 차선호주로서 이 현대차나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그리고 또 이제 화학 업종이 차선호 업종으로서 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T 업종의 빈 공간을 그동안은 이제 IT 업종이 많은 상승 견인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업종과 화학 업종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조금씩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실적 발표 기업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적 발표가 될 이제 기업들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분석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실적이 많이 날 것 같은 기업들은 IT 중소형주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중소형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괜찮은 종목들 좀 몇 가지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OLED 관련된 업체들이 좀 강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200% 가까이 이 성장률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증가했으면 얘네들의 실적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종목들이 아비코전자라든지 또 아니면 신화엔터텍 그리고 미래나노텍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LG이노텍도 있고 루멘스, 서울반도체, 대덕 GD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OLED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실적 호전이 상당히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가지고 투자하시면은 1월달, 2월달에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어제 4% 급등했었는데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평가에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어제 중국 증시가 4%나 올랐었는데요.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지금 최근 어제 그 기대감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0.36% 상승한 2,305.55포인트의 장운징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수 물량들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중국 경제 예상보다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발표했던 2011년도 GDP 성장률 9.2%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GDP 성장률이 9.2%를 기록한 이후에 올해 연상 전망치 8.7% 정도 내외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움직임 경제가 조금 둔화를 할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어제 발표했던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올해 GDP 성장률 1분기가 가장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7%에서 7.5%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가 1분기 이후 다시금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1분기 GDP 성장률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만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서 큰 악재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통계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경우 계속적으로 압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거시경제 정책을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긴축 기조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JP모건에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3% 내외로 전망이 된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의 안정적인 움직임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의 안도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신뢰 지수는 4분기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중국 시장 지수 워낙 많이 하락을 했던 만큼 이러한 부분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300선 돌파 이후에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두 전문가께 오늘 사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먼저 홍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예. 제가 그동안은 뭐 대형주를 좀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소형주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유비코스라고 하는 좀 갖고 나왔고요. 일단은 유비코스 같은 경우는 통신망을 이제 지금 설치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인터넷망 가입자가 좀 많아지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놓여 있고요. 일단 매출처는 뭐 KT나 LG, U+ 등이고 일단 LG 쪽에 대한 매출이 조금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흐름 보시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일단은 상당히 흐름이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닥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거래량이 좀 대폭 감소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조금 더 많지만은 확실하니까 이평선과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과의 좀 수렴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 이평선은 옆으로 흐르는 모습이지만 장기 이평선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만나고 단 다음에 주가는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인데 일단은 보시면은 21선에 대한 흐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잘 지켜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세가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맞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선침의 관점에서 뭐 큰 비중이 아니라 좀 적은 비중으로 좀 담궈 놓으시면은 좀 좋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한 수혜. 왜냐면 LTE에 대한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간에 뭐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좀 나와질 수 있는 호재로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비코스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거의 없고요. 유보율이 1000% 이상 굉장히 좀 많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실적이 회복세 지금 진입을 해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기준에서 PER을 계산을 해드린다면은 한 7배에서 8배 정도 상당히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매수가 같은 경우는 4,850원 이하권에서는 매수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는요. 전고점 5,400원까지는 목표가로 충분히 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좀 짧게 4,7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린다 그래갖고 지금 뭐
일주일 이내에 지금 이 종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시장보다 좀 앞서서, 그러니까 이제 오르기 전에 좀 선침의 관점에서 매수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적은 비중으로서 일단은 좀 담가 놓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한 그런 종목이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시간에 매일매일 전문가들이 종목을 주시는데요. 점검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홍 팀장님이 그간 주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1월 6일에 ICD를 주셨었고요. 1월 13일에 이녹스를 주셨었는데 두 종목이 모두 거의 손절가까지 내려왔거든요. 다시 네.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성적이 뭐 중소형주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대형주는 그나마 조금 지금 체면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는 목표가가 예. 달성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ICD 시장 주밀이 굉장히 좋은 지금 아몰레드 애처 장비 업체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삼성 SMD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가다 좀 꺾였거든요. 그 얘기는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좀 탄력이 좀 둔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저점 라인이겠죠. 그러니까 5만 원 구간. 그러니까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전저점이 깨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지금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64,000원까지 목표가는 충분히 좀 설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도 좀 이탈을 했고요.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종목 자체를 보시면은 이 종목, 그러니까 지금 FPSB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녹스에 대한 지금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FPSB에 대한 그러니까 FPSB에 대한 소재를 지금 이녹스가 좀 생산을 하고 있고 수입 대부분에 그동안 좀 수입을 많이 했던 부분을 국산에 성공시킨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좀 하락하는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 지금 15,000원, 15,000원을 일단은 2차적인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이탈이 되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8,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왕설량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들을 텐데요. 왕설량 전문가께서는 1월 4일에 LG 화학을 주셨었는데요. 예,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오늘 볼 종목은 후성이라는 종목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에 속해 있고요. 이 후성 같은 경우는 전해질을 전문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부분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으로서 이 전해질로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업체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후성 같은 경우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유가가 상승을 보일 것은 이제 자명한 것 같습니다.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계속 압박을 넣고 있고 최근에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 미국에서도 이 이제 정부 관료 이제 부분에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같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이란을 제재한다라고 했을 때 유가는 충분히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유가 종목인 SK 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차선호주로서 2차 전지나 그리고 태양광 업종이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업종 중에서 후성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수하는 관점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매수 가격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매수 가격으로 지금 7,860원, 그러니까 200일선 부근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전 고점 라인인 8,850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 가격,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1선 부근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7,500원 선을 지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왕설량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후성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왕설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무료 문자 보내주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손절방법 2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